오늘도 귀엽고 밝고 발랄하고 뜨거운 이슈를 시원하게 풀어주시는 킹스맨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민입니다. VV. VV 쓰리고 저희 그 유튜브 보면요 실시간 댓글에 뭐 200명 실화냐 뭐 이렇게 보내주시는데요. 실화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실시간 들어와 주세요. 네, 더 많이 들어와 주세요. 놀리지 마시고 응원과 격려 늘 부탁드립니다. 그나저나 4부 출연진 분들 존경스럽습니다. 그러니까요. 차 막힌다고 6시부터 출연 제가 오기도 전부터 와서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셨구나. 네. 여기 깜깜하고 사람도 없었을 텐데. 그러게 말입니다. 오늘 화요일인데요. 오늘 어떤 소식부터 시작하나 보니까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어제 드디어 첫 회담을 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무려 130여 분간 진행이 됐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이 얘기를 처음으로 하지 않으면 이상하죠, 사실은. 그렇죠. 네,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어제 오후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영수회담을 가졌습니다. 130분간 진행이 됐고요. 먼저 윤 대통령이 이 대표에게 초청에 응해 주셔서 감사하다. 네. 여러 가지 하고 싶은 말씀 하셔라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이제 웃으면서 인사를 나눴지만 20분 정도 걸리는데 실제로 여기 오는 데는 700일이 걸렸다. 이렇게 뼈있는 농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당초에는 1시간 가량이 예정이 됐지만 이 차담 형식의 회담이 의제 시간 제한을 두지 않고 진행이 되면서 계속 길어졌고 네. 그래서 약 2시간 10분 만인 오후 4시 14분경에 끝이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가 이 가슴 속에서 종이를 쭉 꺼내가지고 읽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떤 맞습니다. 겁니까? A4 용지 10장 분량인 것으로 알려지죠. 네. 발언이 15분가량 이어졌는데요. 예. 두 사람이 인사말을 주고 받고 나서 취재진이 퇴장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이재명 대표가 잠시만요 하면서 정장 주머니에서 원고를 꺼내서 발언을 시작한 건데요. 네. 이 모두 발언의 내용을 좀 길지만 요약해서 정리해드리면 네. 사실 지난 2년은 정치는 실종되고 지배와 통치만 있었다는 평가가 많다라고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습니다. 네. 그러면서 민주당이 제안하고 있는 긴급 민생회복 지원금 꼭 수용해달라라고 요구했고요. 그리고 지금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른 의료개혁도 의제로 올랐습니다. 네. 이 대표는 민주당이 제안한 국회 공론화 특위에서 여야와 의료계가 함께 논의하면 좋은 해법이 마련될 것 같다.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네. 이 외에도 의제로 오를 것으로 예상됐던 해병대 최상병 특검법이나 또 이태원 참사 관련 특검과 같이 이 민감한 현안들도 언급이 됐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언급이 있을까 관심이 쏠렸었는데 네.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네. 대표는 이번 기회에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가족 등 주변 인사들의 여러 의혹도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겠다라면서 우회적으로 이야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끝나고 나서는 별도의 합의문이 없었어요. 대통령실은 이번 회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내놨습니까? 네, 이도훈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 회담이 끝나고 브리핑에서 합의문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다만 두 사람이 앞으로도 종종 만나기로 했다고 전했고요. 두 분이 만날 수도 있고 또 여당의 지도체제가 들어서면 3자 회동도 가능하다라고 열어뒀습니다. 그래서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총론적으로 대승적으로 인식을 같이 한 부분은 있었다라고 의미를 짚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해지기로는 윤 대통령이 다음 만남에 대한 구상까지 참모들에게 언급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이게 홍철호 정무수석이 밝힌 내용인데요. 네. 이 대표와의 이 회담 끝나고 나서 수석 비서관 회의를 주재했는데 윤 대통령이 소통을 자주 해야겠다라고 말을 했고 그 다음 장소를 국회 사랑제로 언급했다는 소식이 또 전해집니다. 네. 정진석 비서실장도 어제 뉴스에 출연해서 다음에는 배석자 없이 두 분만 따로 만나시는 게 어떨까요?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네. 두 사람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라는 이야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이재명 대표가 혹시라도 다음이 없을까 싶어가지고 10장을 이렇게 준비해와서 읽으니까 윤 대통령이 자주 만나자 이런 건 아니었을까 또 생각도 드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이 회담에 대해 좀 부정적인 반응이에요. 네, 맞습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 대변인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회담에
대해서 답답하고 아쉬웠다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래요. 그렇지만 소통의 첫 장을 열었다는 데는 의미를 두겠다라고 평가를 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수석 대변인은 이 영수회담에 대해서 큰 기대를 했는데 변화를 찾아볼 수 없었고 상황 인식이 너무 안일해서 향후 국정 운영이 우려가 된다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렇고 이제 그 처음에 모두 발언 이후에 나중에 양자 회동이 계속 진행되는 과정에서 네.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말을 한 시간의 비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네. 윤 대통령이 85 정도, 이 대표가 15 정도의 비율로 이야기를 했다라고도 전해집니다. 그래요. 그 공개된 형태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길게 발언을 이어가고 비공개에서는 윤 대통령이 85대 15 정도로 네. 말을 이어가고 그 의제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답변을 길게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비율이 됐다고 합니다. 뭐 5대5로 대화를 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네요. 그렇게. 네. 그러니까요. 이재명 대표가 준비된 것도 다 읽었는데 답답하고 아쉬웠다. 좀 이례적인 반응이 아닌가 생각도 드는데 이 영수회담에 앞서서 이재명 대표를 만났던 조국 대표도 입장을 내놨어요? 네, 맞습니다. 알맹이가 없었다라고 비판했는데요. 어제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습니다. 윤 대통령이 왜 이 대표를 만난 것이냐? 사진 찍어서 소셜미디어에 올리려고 만났느냐 이렇게 예. 강도 높게 비판을 했는데요. 야당 대표가 총선에서 확인된 국민 물음을 질문지로 만들어서 들고 갔지만 윤 대통령은 아무런 답변도 내놓지 않았다면서 가장 중요한 시험에서 백지 답안을 낸 꼴이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85대 15 정도로 비공개에서 대답을 했다고 하는데 이제 그게 공개가 안 되니까 이런 평론을 내놓은 것도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어쨌거나 어제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결국에는 맞습니다.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만남, 회담 앞으로도 계속되길 바란다. 뭐 민주당 반응도 그렇고 대통령실 반응도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여당 소식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새로운 지도부 출범을 위한 비대위원장에 황우여 당 상임 고문이 지명이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윤재욱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 어제 당선인 총회에서 황우여 당 상임 고문을 비대위원장으로 지명했습니다. 네. 이 황 상임 고문은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 대표, 국회 부의장,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지냈는데요. 네. 윤 권한대행은 공정하게 전대를 관리할 수 있고 또 당과 정치를 잘 아시고 당의 대표로서 덕망과 신망을 받을 수 있는 분을 후보로 몰색했다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번 비대위가 특별한 역할보다는 다음에 전당대회 이걸 준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대표 선출 방식에도 좀 손을 댈까요? 네, 이번 비대위원장 이르면 오는 6월에 열릴 전당대회까지 네. 관리형 비대위를 이끌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지도부 선출을 위한 경선 규칙을 정하게 됩니다. 지금 경선 규칙을 두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황 지명자는 어떤 입장을 밝혔냐면 네. 이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기존 룰 당원 여론조사 100%를 전제로 하되 네. 수정하거나 보완할 게 있으면 널리 의견을 듣고 나서 해야 된다라고 조금은 열린 그런 입장을 냈습니다. 그렇군요. 황 신임 비대위원장에 대한 당내 평가는 어떻습니까? 네, 먼저 안철수 의원 무난한 인선이다라고 네. 평가했습니다. 나경원 서울 동작을 당선인도 거의 만장일치로 추대됐다면서 정치 경험이 많으니까 잘 이끌어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고 네. 밝혔고 또 앞서서 윤재욱 원내대표가 말했던 이 인선 배경에도 잘 부합하는 사람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한기호 의원도 독단적으로 하지 않고 많은 분의 의견을 수렴하는 분이라고 좋게 평가를 했는데요. 조금은 다른 시각도 당내에서 나왔습니다. 네. 혁신형 비대위를 주장했죠. 윤상현 의원은 이 황우여 전 대표가 굉장히 합리적인 분이라고 얘기는 했지만 정말 총선에 나타난 민의를 받들고 혁신과 쇄신의 그림을 그려나갈지는 잘 모르겠다라고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전당대회 준비를 위해서 관리형 비대위가 들어설 수밖에 없다 했는데 혁신형 비대위를 주장했던 윤상현 의원으로서는 다소 비판적일 수밖에 없겠네요. 알겠습니다. 그 야권의 비판도 상당합니다. 네, 맞습니다. 먼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입장 보면 황 대표 저와 친분도 있고 훌륭한 인품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 개인적으로는 좋아한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총선 패배 이후에 국민의힘이 도대체 무엇을 깨닫고 받고
바꿔야 한다고 생각했는지 알 수 없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고요. 더불어민주당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최민석 대변인, 국민께서 명령한 변화와 혁신을 포기한 거냐 이렇게 반문하면서 네. 앞에서는 반성을 말하고 뒤에서는 현상 유지에 급급한 국민의힘의 양도구육 시즌2다. 이건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렇군요. 한동훈 비대위가 물러선 이후에 관리형 비대위로 들어서겠다 했는데 혁신이 없다. 좀 저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야당의 비판도 수긍은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다른 소식인데요. 연예계 소식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뉴스길래 9시 뉴스에 나오냐 이러신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뭐 시장이 크다 보니까 나온 것 같은데요. 하이브와 어도어 민희진 대표 간의 갈등이 계속되는 모양새입니다. 민 대표는 이사회 개최도 거부했다고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지난주부터 해서 계속해서 뉴스를 휩쓸고 있는 정말 대형 이슈라고 볼 수 있는데 네. 하이브가 앞서서 지난 22일에 경영권 탈취 시도 등을 이유로 해서 어도어 감사를 해서 경영진을 교체하겠다. 그래서 이사회를 열어달라 이렇게 요청한 바가 네. 있습니다. 민희진 대표가 어제 하이브 측에 30일 그러니까 오늘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겠다라고 회신했는데 그 이유를 보면 소집 절차가 적법하지 않고 또 어도어 대표와 사내 이사진 교체에 대한 하이브의 요구 자체가 위법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하이브가 뭘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바로 여기 BTS가 있는 거죠. 맞습니다. 방시혁 대표 그리고 민희진 대표는 뉴진스를 만든 그 맞습니다. 대표 아닙니까? 예, 그래서 방시혁 대 민희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시청자분들이 대결 모를 수 구도처럼 됐네요. 네, 네.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방시혁 대표가 있는 BTS가 있는 이 하이브에서 법원에 임시 주주총회 허가 신청을 냈다고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하이브가 이미 이 어도어 이사회가 무산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여기에 대한 대비를 했습니다. 네. 지난 25일에 임시 주총 소집 허가 신청을 법원에 접수한 바 있는데요. 예. 그래서 이 양측의 갈등이 법원의 판단에 맡겨지게 됐습니다. 이 허가 신청 신문기일이 오늘 오후 4시 35분에 비공개로 열리게 되고요. 네. 법원이 신문기일을 정해서 한 3주 정도면 허가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네. 그래서 소집이 통지되고 그로부터 또 15일 뒤에 임시주총이 열리는데 한 1, 2개월 안으로 하이브는 이 어도어 경영진을 교체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이게 뭐 시청자분들이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BTS 안에 큰 회사 안에 이게 다양한 회사들이 같이 들어가. 멀티 레이블이라고 하죠. 좋아요, 용어. 멀티 레이블로 들어가 있어서 뉴진스가 성공을 했으니까 이 뉴진스를 만든 민희진 대표가 자신이 그 성공한 보상을 요구하는 건데 이에 대해서 BTS 그 방시혁 측에서는 이거 너무 많이 가져가는 거 아니냐, 대표 것까지 원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분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양측의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도 뉴진스의 신곡이 흥행 중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뉴진스 새 싱글이 나왔죠. 네. 하우 스위트의 수록곡 버블껌이 그러니까 풍선껌이죠. 예. 네. 다시 씹어야 돼요, 저희가. 풍선껌이 지난 27일에 선공개가 됐습니다. 이 뮤직비디오 저도 봤는데 한번 어떻습니까? 보시면 아주 청량하고 좋습니다. 전 좋아요. 개인적으로 좋아해서. 그래요. 자, 공개 하루 만에 유튜브 조회수 1000만 회 돌파했고요. 예. 제가 오늘 아침에 원고 쓰면서 봤는데 네. 1500만 회를 넘어서서 1600만 회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반응이 뜨겁습니다. 유튜브 24시간 내 가장 많이 본 동영상 3위에 올랐고 네. 뭐 캐나다, 영국, 미국, 호주 같이 정말 다양한 국가에서 흥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도 24시간에 가장 많이 본 동영상이 킹스맨이 좀 올라가야 되는데요. 내일쯤 뭐 개편될 거면 올라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희도 네. 개편을 맞이하고 기대해 있으니까요. 보겠습니다. 예, CC가 530명 보는데 실화냐 하시는데 실화입니다. 많이 응원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소식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축구가 난리가 났어요. 이 2026년 북중미 월드컵까지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을 이끌 감독 선임 절차가 진행 중인데요. 감독이 곧 정해질까요? 네, 지금 대한축구협회는 이 2026 북중미 월드컵 때까지 우리 국가대표팀을 책임질 신임 감독을 뽑는 절차를 진행 중인데 네. 이제 막바지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예. 보도를 보면
대한축구협회가 오늘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 회의를 엽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기존에 논의된 후보군 중에서 대폭 압축해서 이제 후보군을 논의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네. 앞서 정혜성 전력강화위원장이 그동안 화상 인터뷰 그리고 외국에 나가서 현지 인터뷰까지 하면서 후보들을 추려냈는데요. 오늘 전력강화위 회의에서 이 현지 면접 결과 공개하고 위원들과 평가를 공유한다는 계획입니다. 거론되는 감독 후보군 누가 있습니까? 아주 짧게. 네, 국내외로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먼저 이 황선홍 23세 이하 대표팀 감독도 물망에 올랐었는데 이번에 파리올림픽 본선 진출에 실패하면서 제외되는 분위기고요. 네. 또 외국인 중에서는 잉글랜드 리즈 유나이티드를 이끌었던 제시 마쉬 감독 아니면 전 FC 서울 감독인 셰놀 귀네슈 감독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전력 강화위. 우리도 좀 전력을 강화해서 내일부터 좀 새롭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화위원장 되실 건가요? 그러니까 강화위원장 김영민 아나운서가 잘 함께해야죠.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킹스맨의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